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트롤링 훈이. 혁입니다. 또 오랜만에 저희가 뉴스롤링으로. 뉴스롤링 오랜만에 하네요. 예, 오랜만에. 네. 7월에 뉴스롤링, 8월에 뉴스롤링이라고 말하기보단 최근 소식. 최근 소식. 예, 8월 초에 그 어떤 레트로 소식. 레트로 뉴트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반 소식인데 90년대를 풍미했던 코요테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바다새라는 노래 아세요? 86년? 옛날에 대학가요제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되게 80년대 86년인가 그래요. 새야 어두운데 새야. 그래서 알죠. 이런 걸 이게 여름 분위기로 바다니까 그래서 그걸 한 것 같은데 너무 멀리 갔어. 몰라, 얘네들이 활동하던 시대 자체가 옛날이다 보니까 더 옛날 걸 해서 80년대를 컨택한 것 같은데 어쨌든 코요테 새로운 리메이크 음반이 바다새가 나왔습니다. 임창정, 우리 창정이 형님이 이번에 LP를 내는데 10집 앨범, 그러니까 난 10집 앨범이 나온 건가 했는데 10집 앨범을 LP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10집 앨범이 뭐 명곡이 많나 봐. 10집이 언제 나온 건데? 그것도 2000년 초반입니다. 드라마 1988, 응답하라 1988의 감독판 드라마 OST가 2LP로 나옵니다. 요거를 저는 이제 살 생각이에요. 이거 나도 사야겠다. LP로. 2LP로 LP 나옵니다. 좋다. 근데 이제 1988에 워낙에 명곡이 많이 나와요. 80년대 명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 노리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퀘스트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LP로 좀 내달라. 그래서 거기에 응하는 의미로 이번에 2LP가 나온다. 파이널 판타지. 일본의 옛날 JRPG의 선두였던 페미컴 시절부터 있었잖아요. 그게 1부터 6까지 한글화돼서 픽셀 리마스터링을 해서 다시 나옵니다. 넷플릭스에서 건담 프랜차이즈를 왕창 샀어요. 예, 그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일본에서 최근 개봉한 최신의 우주세기 시리즈가 섬광의 하사웨이입니다. 이게 봤더니 한편으로 끝이 아니더라고. 계속 나온대요. 그리고 건담의 옛날 극장판 퍼스트 건담도 지금 넷플릭스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넷플릭스에서 건담, 마크로스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 영화 재개봉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고괴담이 딱 스타트해서 98년도, 그러니까 세기말 여고괴담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한 7, 8년 동안 우리나라 공포영화가 엄청 히트를 쳤던 때가 있어. 그때 가장 관객이 많이 모였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지원의 폰이라는 영화예요. 폰. 그리고 그때는 기억나. 하지원이 약간 스릴러, 공포영화에 굉장히 자주 나왔어. 맞아. 그죠? 네. 가위라는 영화도 있었어. 그것도 하지원이 나왔던 걸 기억해, 내 기억에. 어쨌든 굉장히 히트했던 영화였던 폰이 이번에 재개봉을 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공포영화 니즈가 있으니까 재개봉을 하는 거고, 장국영 형님의 유작인 이도공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유작이어서 극장에서 봤었는데 유작이 호러 영화야. 귀신 나오는 호러 영화인데 그것도 이번에 재개봉하면서 팬들과 어떤 미니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장국영 좋아하시는 팬들이라면 재개봉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모르는 회사인데 블리츠웨이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볼트론을 예약 판매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80만 원이래요. 그거 누가 합니까? 80만 원을? 지금 이 힘든 불경기에. 그런데 블리츠웨이가 사전 예약으로 지금 100억 원을 찍는다. 계산을 대충 해보면 몇만 개가 돼야 돼요. 100억을 찍으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볼트론이라는 그 IP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 맞아. 5마리 사자가 굉장한 거더라고. 북한만화 뭐 요즘에 제가 서점 자주 가는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터치, 아다치 미츠의 터치 보셨나요? 봤죠. 네, 터치가 이번에 박스판으로 박스가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은하철도 999는 복강에서 이미 나왔어요. 예상대로 판매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나온 게 아이즈. 아세요 혹시 아이즈? 아이즈가 마사카차 카치라라고 비디오걸 그린 작가가 그린 가장 히트친 만화예요. 자, 이 일러스트 기억나죠? 그림은 알겠다. 그죠? 그림 보니까. 이 일러스트도 굉장히 유명하고 몸매가 뭐 이렇게 아주 카치라 작가님의 최고 인기작이 이 아이즈예요. 이 전에 이제 저는 전형 소녀, 그 다음에 비디오걸 해가지고 그 시절부터 봤던 사람인데, 또 하나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이니셜 D. 이니셜 D가 신장판으로 이만큼 두껍게 나오는데 디자인이 기가 막히게 뽑혔어요. 그래서 이니셜 D는 이번에 사실 복합 만화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고 안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이미 옛날에 봤으니까. 하지만 의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니셜 D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순정 만화계도 복강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풀하우스가 최근에 나왔는데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알아요. 네, 그럼 와이프가 순정만화를 좋아해서 그럼 알겠네. 많이 들어봤어. 풀하우스는 뭐 당연히 알겠죠. 그 드라마 됐었던 네. 그런 대작들 위주로 지금 우리나라 순정 만화가 다시 복간되고 또 옛날 그 일본 인기 많았던 순정 만화라든지 드라마들 예를 들면 아기와 나는 남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저도 봤죠. 예. 저도 되게 아기와 나도 다시 복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전쟁터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굿즈가 하나 나왔습니다. 모나미의 광복절 에디션. 광복군의 군복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애국심을 좀 자극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너무 가슴 뭉클한 에디션으로 잘 나와서 요 오나비는 오나비는 항상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옛날 걸 가지고 레트로 마인드가 좀 확실하게 있는 회사예요. 오나미 같은 그럼 경우는. 이걸 8월 15일부터 파는 거야? 지금 팔고 있어요. 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옛날 레트로 거도 이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안 사더라도 이 815 에디션을 꼭 사야 된다. 이 광복군 에디션은 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강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나이키에서 건담이랑 콜라보해가지고 덩크하이라는 농구화 브랜드를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이 나이키 부분 있잖아. 번개 마크가 건담이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나왔어. 유니콘 건담. 유니콘 건담 거구나. 유니콘 건담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야. 진짜 이거 사고 싶게 만들어놨어요.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우리나라 만화의 성지인 부천에서 만화 시대를 담다라는 기획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안 좋은 시기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가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하지만 이 옛날 레트로 만화들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길창덕 화백님 옛날 명랑 만화 시절부터 그다음에 이두호, 김영배 같은 그런 소년 만화 그런 시절의 어떤 우리나라 만화에 리스펙하는 마인드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부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 전시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는 게 곰표가 이번에 레트로 콜라보레이션의 붐을 일으켰던 장본인 아닙니까? 곰표가 밀가루 전시예요. 밀가루 전시? 그러니까 워낙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 곰표의 그 어떤 밀가루를 이렇게 뿌려놓고 전시한다는 게 아니라 제품들, 역사를 이렇게 본인들 제품들, 곰표 제품들. 그리고 곰표가 이번에 콜라보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협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뭐뭐 했는지도 몰라. 가방도 있고 옷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술도 있고 많잖아. 좀 콜라보를 좀 남발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 남발한 거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다 예쁘긴 하더라. 레트로 콜라보의 양대 산맥이 곰표하고 진로예요. 둘이 엄청 잘 나가요. 그래서 곰표는 이제 밀가루 전시회를 그 인천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천 시립박물관에서 여유 있게 해요. 올 가을까지 10월까지 하니까 건프라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십니까? 아, 네, 알죠. 네, 건프라 연구소의 그 박사님, 이 박사님인가? 그분이 원래 뮤지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음원을 이번에 출시했어요. 제목이 여보 이거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담 한정판을 샀는데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모든 유부남 덕후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음원을 냈는데 며칠 전에 냈는데 조회수가 지금 한 3만, 2만이 좀 넘었어요. 한번 보세요. 봐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30, 40대 가장들, 덕후들 같은 경우는 꼭 건담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플스 매니아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플스 사놓고, 뭐 중고로 샀다, 내지는 이거 옛날에 샀던 그거다, 공기청정기다.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모든 그 어떤 덕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덕후 가장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다라고 해서 출시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눈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웃겨. 웃기는 건데. 그냥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시대다라는 게 재밌어서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배꼽티 본 적 있어요? 아니. 본 적 없어요? 나는 가끔 봐요. 요즘은 대부분 스타일이 다 인부복 스타일로 막. 인부복은 뭐야? 뭐라고 해야 되나? 인부복 스타일 커튼을 걸치고 다니는 분들 물론. 같은데. 90년대 패션이 다시 돌아와서 인기래요. 김희선이 예전에 이렇게 머리 묶던 뭐 곱창 밴드인가 뭐 그런 거 있어. 아, 네네. 그걸 요즘에 다시 최근에 인기 있는 아이돌들이 한데 이렇게 90년대 패션이 돌아오는데 배꼽티를 처음 봤던 게 이제 30년 됐어요. 배꼽티 30주년이야 내가 본 게. 내년이 배꼽티 30주년인데 엄청 충격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압구정 로데오 오렌지족 X세대 이런 프롬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입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때 2000년대 초반에서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배꼽티라는 게 없어졌어.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남에 가면 강남에 엄청 많아요 지금. 나 강남을 안 가서 못 봤구나. 저는 이제 강남에서 살다 온 사람이었다 보니까
강남에 가끔씩 일 때문에 가거나 사람들 만나러 가면 배꼽 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거 아세요? 그 말발굽 같은 거 치익 하면서 리 했던 청바지 리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 회사가 그러면은 리라는 회사 자체는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미국 브랜드예요. 리바이스처럼.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 쌍방으로 해서 라이센스 한 거야. 망했던 리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옛날 브랜드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드디어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오늘, 편집하면 좀 더 뒤에 되긴 하겠지만, 8월 3일부로 싸이월드가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어요? 네. 근데 들어가 봐야겠네. 굉장히 많이 미뤘잖아요. 3월, 5월, 7월. 근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오픈했는데 정식 스탠다드 오픈이라기보다는 살짝 가오픈이에요. 들어가면은 본인 아이디 옛날에 까먹었죠. 기억이 안 본인 나지. 아이디를 알려줘요, 이상. 어떻게 알려줘? 신기한 그 내 개인 정보를 얘네가 그 인공지능으로 추적해가지고 아이디를 알려줘. 근데 맞아. 아, 이름이랑 뭐 주민번호 이런 거 넣으면. 그 나는 이미 신청을 했잖아. 신청한 사람들은 그걸 알려주더라고. 내가 가서 따다닥 쳤더니, 내 아이디를 딱 알려주더라고. 그건 좀 신기해요. 옛날 사진 볼 수 있겠네. 딱 들어갔더니 제 사진이 딱 있더라고. 옛날에 싸이월드, 거기서 밑에 2004년도에 제가 올린 사진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싸이월드가 지금 작정하고 이제는 역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의 역습을 기대해 주시고, 우리나라 SNS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웹에서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앱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제 조만간 정식 버전 그랜드 오픈할 때 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싸이월드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응원을 합니다. 마지막 안타까운 쓸쓸한 소식 하나. 서울극장이 문을 닫아요. 우리나라가 대학교 때 많이 갔는데. 많이 갔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극장이 서울에서는 명동, 종로, 충무로 이쪽에 메인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면 당연히 충무로, 명동, 종로에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 단관 극장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 대한극장, 충무로에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대한극장만 지금 쓸쓸히 정말 종로에서는 사실 서울극장이 마지막이에요. 충무로는 대한극장이 마지막이고 요 지금 제가 이 터미네이터 비디오 테이프를 딱 꺼냈는데 얼마 전 이 터미네이터 우리나라 국내 개봉한 3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이게 벌써 30년이나 됐어. 예, 이 30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굉장히 시간 빠르죠. 그러니까. 이 영화 때부터 뭐랄까 미국이랑 우리나라 거의 실시간 같이 개봉을 하고 그랬던 영화였고 요 영화를 기점으로 이제 막 직배사들이 막 들어오고 했었죠. 이 영화는 직배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직배사 영화들이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 영화도 서울극장에도 걸리고 참 세월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테이프를 이렇게 메인 옆에 놔두고 마지막 그 멘트를 좀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말에 최종적으로 문을 닫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굿바이 상용의 시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극장 가가지고 셀카 한번 찍으세요. 문 닫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다. 문을 닫는 이유는 경영난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경영난으로 문을 닫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거 세금으로 살릴 수는 없잖아요. 사기업을. 그래서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세월의 흐름과 세상이 흘러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추억의 그 길에서 저희가 예의는 표합니다. 경의를 표하고 서울극장에서 있었던 그 추억들. 저도 이제 추억이 참 많은데 그런 추억들과 시간에 가는 것들을 이 레트로링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얼마 전에 기대했던 그 구닥동의 레트로 장터가 결국 취소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고 그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취소 통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올 가을에 한번 레트로링 하자. 하지만 여러분 깔끔하게 접습니다. 내년 봄입니다. 레트로링은 내년 봄. 그리고 할 수 있을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쨌든 올해는 가을 시즌과 크리스마스 시즌 다 포기하고 싹 접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을 비울 거고요. 대신 이렇게 뉴스롤링과 레트롤링 이렇게 훈이의 레트로타임, 혁의 레트로타임으로도 계속 레트로 뉴스로 소식을 전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올해 안에는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저희가 직시하고 앞으로는 이 채널을 통해서 또 저희 카페를 통해서 제가 계속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뉴스롤링 이렇게 마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